맞아. 즐길게요. 정말 저녁인 거야 그냥. 나한테 그냥 깜깜할 때 했던 소리인 거지. 어? 아 왔어? 방금 안 왔다고 며칠 보러 갔는데. 현민재 걸렸대. 현민지요? 응. 아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청결하지 못한 것들이 뭐야. 시간이 아까 지금 뭐 지체될 때 바로 좀 많이 들어봤을 이제는 좀 들어봤을 타이밍이 되지 않나.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이렇게 할 건데 문제까지 좀 같이 풀어볼 거라서 겨울방학 때는 문제 풀이 기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개념을 이제 이럴 때 좀 정리를 잘 해둬야겠지. 연력학 0법칙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열평형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 이쪽을 선행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분명 기억을 알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그 역학 파트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까다로운 문제가 꽤 나와.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앞에 있는 막 역학적 에너지나 막 그 뭐죠 힘과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은 익숙해서 그런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좀 늘어나는데 이쪽은 시간이 가도 그러니까 나중에 고1, 고2가 돼도 이쪽은 참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좀 이따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그것도 잘 봐야겠지만 왜 그런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죠. 왜 나는 연력학이 자꾸 이상하게 안 되냐라는 생각이 안 들려면 잘 들으시라고. 연법칙은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낮은 두물체를 시간을 충분히 주면 두물체의 온도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건데 그거야 뭐 당연히 또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충분히 줬다. 근데 얘 처음에는 뭐 누가 둘 중에 온도가 높았든 낮았든 간에 그럼 둘이 온도가 같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A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지만 B와 연결시켜놓은 C라는 애가 또 있는데 얘네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서 그러니까 A와 B가 열평형 상태에 있고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지. B와 C도 시간을 충분히 줬더니 열평형 더 이상의 열의 이동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똑같아졌다 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 온도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와 C도 온도가 같은 열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게 연력학 영법칙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력학 법칙을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니네는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연리가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이거 개뿔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열을 연구하는 초창기 물리학에 있어서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각보다 좀 이게 뭐죠? 규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단호하게 A, B가 온도 같고 B, C가 온도 같으면 A, C도 같은 거야 라고 못을 박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속사정은 좀 있다. 그래서 속사정은 뭐 니네가 알 필요가 없겠지. 하여튼 그냥 니네는 지금은 이제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해주면 돼. 연력학 1법칙이 아주 골치가 아픈 친구라고. 그죠? 연력학 1법칙이 아주 골치가 아프고 이쪽에서 권한 문제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연력학 2법칙이야 뭐 또 엔트로피니 뭐니 뭐 비가역 비가역 무질서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이상하게 괜찮은 것 같고 결국 여기서는 연력학 1법칙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만 정확하게 잡으면 이쪽 파트는 괜찮을 거 아니냐. 얘는 이제 다른 식의 표현으로 열에 관한 얘기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하죠.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식은 기체가 주고받은 열 Q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델타 U에다가 그 기체가 외부에 한 1W를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력학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야.
이것도 열이니까 열도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거나 받았으면 네가 주머니에 챙기는 네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을 것이고 네가 그 중에 일부 에너지를 외부에 일하는 데 썼다면 네 에너지를 쓴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한 얘기죠. 세뱃돈 100만 원 받아서 그죠? 30만 원 주머니에 꿀꺽 하고 70만 원 주고 사 먹었다. 요 얘기지. 그 얘기니까 에너지 보는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일을 한 건데 사 먹었다로 표현합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잖아. 일을 했다는 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 아니야. 그죠? 뭔가를 밀고 간다. 내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고 있는 행위다. 즉 내가 받았던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외부로 전환시키는 거고 이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얘네 세 개를 보고 그대로 분석해 주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래프 PV 압력 부피 그래프만 분석하면 끝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들 수업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내가 풀어주고 질문을 받아오면 항상 똑같은 패턴의 질문이 나오거든. 애들이 물어본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야. 항상 비슷한 문제. 무슨 영희, 철수, 민수나 떠돈 문제는 안 물어봐.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문제 내가 누차 얘기했지. 좀 이상하게 생긴 애가 이상한 놈이야. 얘들이 표정이 달라. 잘 봐. 얘들 표정이 미묘하게 얼빵한 표정이 있다니까. 그 새끼 헛소리 한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그 약간 재미삼아 일부러 그런 거 같아. 어느 날은 영희가 되게 얼빵해 보이고 어느 날은 민수가 바보같이 입을 벌리고 있어. 그럼 그게 아 이거 민수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해볼 만해. 그 정도로 이것들이 이제 진짜 재미없나 봐. 지겹나 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 통계를 내볼까? 그지? 영희, 철수, 민수의 표정에 관한 통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표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정 분석. 정답률 뭐 92% 그리고. 나중에 늙어 죽기 전에 할 일 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 영희, 철수, 민수 문제 1000문제를 모아서 통계를 한번 내서 최근 변동 추이까지 한번 뽑아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출제자들이 장난질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찍고 있어가지고 팸이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팸이 원래 팸이는 좋은 건데 팸이는 굉장히 좋은 건데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왜곡되고 왜곡시키니까 그 누군가가 잘 봐. 여기서 왜 문제가 자꾸 까다롭게 느껴지는지가 여기서 출발이야. 니네들은 이걸 모르고 배우는 거야. 계속 무슨 구슬이 돌아다니다 충돌하고 벽돌이 어쩌고 막 이런 걸 하다가 연력학을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네들은 어떤 물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기체를 다룬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와서 어디 언덕을 내려온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역학은 역학인데 열역학. 그러니까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열역학을 배우는 거야. 그럼 액체나 고체는 역학이 없고 왜 안 하지? 대학교 가면 배워요. 고체 역학을. 그러니까 니네 고등어 때 배우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체 역학을 배워. 기체 역학 중에 열역학만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체가 항상 기체라고. 기체란 말을 안 해도 어딘가에 담겨 있겠지. 그죠? 피스톤에 보통 들어있지. 그죠? 아니면 이런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기체 어쩌고저쩌고 떠들겠지. 그러니까 기체가 나왔네. 당연하지. 그 단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열에 대한 개념이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뜻이라고. 근데 무슨 기체가 주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기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얘기야. 무슨 에너지겠어? 열 에너지요. 아니라니까.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하나하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 맞죠? 몇 도가 되기 전까지. 몇 도가 되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멈춰. 0켈빈. 그렇지. 0켈빈 들어본 것 같잖아. 절대 0도.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된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온도지. 그렇지? 실현 불가능한 온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체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하나하나는 계속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기체가 이만큼 있어. 그럼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원들 전부 싸그리 더한다고. 다 더한 거. 그게 바로 이 내부 에너지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열 에너지지. 이건 내부 에너지지. 그러니까 단위가 똑같이 둘 다 줄 혹은 칼로리, 킬로칼로리 쓰겠지. W는 기체가 한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1과 에너지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이제 1의 단위를, 그죠? 주를 써도 되고. 근데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를 전환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셋 다 단위가 똑같다. 당연한 얘기라고. 왜? 이퀄로 연결돼 있잖아. 당연히 똑같아야겠지. 근데 기체가 한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니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일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뭔가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밀어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 기체 때문에 어떤 물체가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놈이 이랬어요. 저놈이 이랬어요. 얼마큼 했는데? 힘 곱하기 거리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배웠다. 근데 문제는 기체 분자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이 힘 곱하기 거리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잖아. 사실 분자 35,726번째 분자는 일을 안 했지요. 뭐 이럴 수 있다고. 저 새끼 괜히 돌아다니면서 하는 척만 했어요. 그걸 어떻게 따지냐고. 그러니까 기체에 와서 한 일에 따질 때 힘 곱하기 거리 개념은 유효하나 실제 계산은 압력으로 한다는 거야. 압력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면적분의 힘. 그죠?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거. 면적분의 힘. 뭐 운동화에 밟히면 안 아프지만 하이힐을 밟히면 없다. 같은 무게, 같은 힘인데 밟히는 면적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커지니까 내 발이 막 뚫릴 것 같다. 너무 아프다. 물론 운동화도 아프게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얘기가 오늘 그쪽으로 생각나. 무거운 사람이 밟으면 아프겠지. 아유, 꽁치. 넌 뭐 밟아봤자 뭐 네가 튕겨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합인 내부 에너지, 그리고 한 인의 양을 계산할 때는 우리는 원래는 앞쪽에서는 철수가 물체를 얼마 힘으로 얼마큼 밀고 갔느냐에 초점을 계속 맞췄는데 얘는 그렇게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평균값을 내가지고 얘의 압력으로 힘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 밀고 갔는지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냥 얘의 부피가 얼마큼 커졌느냐를 보겠다. 당연하겠죠? 피스톤이 이만큼 밀렸으면 얘가 이만큼 밀린 거 아니야 기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가치관에 혼란이 살짝 온다. 이해되겠지? 보통 얘네들의 부호를 잡고 가는데 일단 Q라고 하는 거는 Q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부 에너지니까 아니 그 뭐는 거야? 열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 간다 이거야. 플러스라고 하는 건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기체가 먹었을 때 조심해야 되겠지. 자, 문제를 풀기 위해 실전용으로 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흡수했어요? 누군가 열을 공급했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다른 기체, 다른 피스톤에 있는 기체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겠지.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가끔 얘네가 헷갈려하는 게 어떤 이렇게 피스톤 같은 거 갖다 놓고 말이죠.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막 어쩌고 한다. 그럼 열의 출입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놓고 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피코피코 저항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절을 올려가지고 이 저항에서 열을 발생시켰다. 그럼 이 속에 있는 기체는 결국 열을 먹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라고 보면 이걸 통해서 줬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Q를 공급했다. 단열이라며 이거 말고는 열의 출입이 없다. 다른 열의 출입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단열이라는 거죠. 미친놈아, 뭐 단열이야. 열을 줬다니까. 열을 줬다고. 그럼 이 열량 Q를 해서 집어넣으면 된다고. 아니, 많이 나온 질문이야. 단열이라고 해서 단열 과정 아닙니까? 국어는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까. 물리학자들이 국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이렇게 해서 이런 세팅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일반적인 문맥상 느낌이 이상하잖아. 단열이라고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의심도 안 했을 텐데 괜히 단열이라 해갖고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 같은 거 관심도 없었는데 그지? 나 사실 남자다 뭐 이러고는 뭐 왜 저래? 새끼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괜히 하게 되는
이건 이제 기체가 열을 방출하는 거. 기체가 열을 왜 방출합니까? 주변에 온도가 낮은 애가 있었나 보지. 그럼 걔한테 열을 뺏긴 거지. 별거 없는 거고요. 내부 에너지 델타 U라고 하는 게 이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당연히 증가하면 플러스를 잡고 감소하면 마이너스를 잡는다. 부호만 잡으면 얘들아, 부호만 잡으면 얘기가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되게 쉬워지는 거라고. 근데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그렇겠죠. 플러스는 증가하고 마이너스는 감소. 당연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잡겠지.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흡수가 플러스라는 거. 근데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죠? 원래 Q 이것도 중학교 때 교육과정이랑 뭐 빠졌다는 애들이 있던데. Q는 원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배우는 CM 델타 T라는 식이 있었어. 이것도 역시 나중에 시험 대비 할 때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계산하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 이걸 그냥 비례하는 게 이게 원래 그 볼츠만에서 항수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 나온 대로 그냥 가져오면 할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전부 유도 과정을 좀 거쳐줄 거고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N은 몰수고 R은 이상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지, 절대 온도.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어쩌고 블라블라 떠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 중에 R은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N은 몰수라고 해서 너네가 화학을 배우다 보니까 몰수에 아주 그냥 징글징글 할 텐데 지금 이 파트에서는 이 몰을 잘 건드리지 않는다. 그냥 별일 없겠죠? 대부분 기체가 뭐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몰수가 그냥 계속 그대로일 것이다. 물론 나중에 번화도면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이고 지금 중요한 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만 체크해주면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한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된다 이거야. 온도가 변했냐만 보면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온도가 변했냐고 묻는 거라고. 그러면 또 물어본다. 내부 에너지가 왜 증가한 거죠? 온도가 변했잖아. 아 그래요? 왜 그러는 거지? 꽁치도 불안해. 왜 온도가 왜 감죠? 내부 에너지가 줄었대잖아. 분명히 또 물어보고 말 거야. 애들은 분명 물어본다고. 어떨 때 한 일을 플러스로 잡지? 뭐야? 기체가 한 일, EW라고. 그러니까 얘의 부호를 플러스로 잡는 건 기체가 일을 할 때. 일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써줘야 돼. 하도 징글징글하게 물어봐서 애들이. 이거는 이제 기체가 일을 받을 때. 근데 요 일 개념에서 많이 내가 헷갈렸기 때문에. 얘들아, 일을 한다는 건 하늘이랑 어떻게 보게? 하늘이랑 기체가 하늘이랑. 원래는 힌트파이 거리인데 이걸 압력과 부피 개념으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P 델타 V 여기서 P가 압력이고 그죠? 델타 V가 부피지. P 델타 V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다.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면 그죠? 부피가 변하면 일을 하거나 받은 거다. 근데 당연히 딱 봐도 부피가 증가해야 1W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건 부피가 증가한 거라고 내가 쓴다는 거. 부피가 증가한 거라고. 일을 받는다는 거, 부피가 감소한 거라고. 이 얘기는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일을 했다는 거니까 기체가 일을 했다는 거니까 기체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된다고. 이해되나? 지가 일을 했대잖아. 지 힘을 썼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체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라고.
이걸 주목하시라고. 이건 기체 에너지가 증가한 거라고. 이를 받으면. 또 이렇게 말했더니 얘들이 부피만 줄어들면 그냥 또 막 에너지가 늘었다고.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옆에는 또 다른 애들 또 뺏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냥 에너지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보고 물어야겠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라 이 말이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압력이 앞에는 왜 델타가 없냐, 압력이 변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알고 있지? 설마 이런 걸 모르지 않겠지?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죠? 그 그래프 아래쪽 면적을 구하면 한일의 양이 된다. 이건 중학교 때 하잖아. 밑에는 이게 이제 한일의 양 W가 된다. 요거. 왜냐면 개념이 그렇잖아. 압력과 부피 곱하기 개념이. 그래서 두 축을 곱했더니 면적이 될 것이고, 그럼 면적은 한일의 양 W가 된다. 거봐요. 이거 봐, 이거 부피는 이만큼 변했을 때 압력이 이만큼 약간 변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면적 개념이 그렇다고. 원래는 인테그랄 PdV인데 아니 니네가 이걸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됐어. 적분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라고 이 개념만 알려주고 일단 넘어가자 이러고 있는 거지. 물론 나중에 적분을 해야겠지. 곡선이면. 삼각형이어도 선생님 삼각형이어도 압력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면적을 구하면 된다. 면적을 구하면 그게 한일의 양을 계산한 거야. 니네가 못 구하게 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그냥 P 곱하기 V를 하든가 델타 P 곱하기 델타 V라고 하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힘의 개념이지. 힘. 이것은 이동거리 개념이지. 이동거리가 없으면 힘을 아무리 줘봤자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동거리에 꽂혀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기체 부피가 변화냐를 묻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답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참고로 나오는 게 보일-샤를 법칙을 통해서 그래프를 크게 그린 다음에 등원 과정, 등합 과정 이런 걸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빠삭하게 끝내야지. 보일 법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보일 법칙이었잖아. 그럼 그대로 가지면 되는데 이거를 P1, V1은 P2, V2 이렇게 쓰면 뭐예요?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 P, V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얘기는 P하고 V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표현인 거지 뭐.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법을 내가 굳이 써줘야 되나 싶긴 한데. 얼마나 애들이 헛소리를 잘하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됐을까 내가. 아씨 어젯밤에 호이드라이 10만원만 먹어보려고 했다가 예. 어젯밤에 밥 먹고 좋은 자리가 있길래 야 10만원만 먹어보자 해가지고 착 들어갔는데 아 100만원 딱 세팅했는데 처음에 딱 구하자마자 플러스 쫙 하더니 한 5만원 풀 수 있다가 5만원 벌었으면 했다. 한 10분도 안 걸렸으니까 가성비 꿀 하고 이제 잘 나오랬는데 욕심이 나더라고. 10만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기다렸다가 갑자기 점점 줄어들더니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다시 올라가겠지 뭐. 기다렸는데 점점 떨어져. 응? 다시 올라오길래 또 다시 힘이 이렇게 아씨 자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잠을 못 자거든. 계속 봐야 되잖아. 내가 오늘 수업도 있고 한데 빨리 올라가고 끝내 자자. 이 새끼가 미친듯이 떨구더니 마이너스 15만원이 됐어. 그렇지 괜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더 떨궈지면 큰일 나면 되지. 한 달 쳤지. 순식간에 15만원 날린 거지. 와이프가 들어오더니 뭐해? 15만원 날렸어.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차트 주식 잘한다 그랬잖아.
지금 자고 그러더라고. 자긴 뭘 자고? 아까도 이래가지고 잡았다 날린 거야. 아니야 지금 자고 괜찮을 것 같아. 니나 자고. 그래? 난 잡는다. 잡더라고. 올라가는 거야. 야구르잖아. 아니 씨대. 아니야. 아까도 그랬어. 좀 이따 봐. 갑자기 떨구다 이제. 그럼 뭐 또 사지 뭐. 에이, 근데 계속 가. 그 차트 니네가 봐야 되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이러다 떨구려고. 난 안 속지롱. 근데 이제 차트가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넌 이미 속았어, 엄마. 왜 계속 가지? 근데 와이프가 아싸 플러스 25%. 아우 속이야. 아우 속이 아파. 그 속쓰림을 알아 니네가. 진짜 막 그 약으로 막 미칠 것 같은 거. 와이프 지금이라도 잡으라니까. 진짜. 망설인 사이에 다시 또 올라가. 아싸 플러스 30%. 아우 미치겠다. 그래서 잠깐 주춤하더라고. 그러자 와이프는 계속 수익 중인데. 근데 어쩔 수 없다. 100만 원 다시 잡았다. 비극이 떠오르겠지만 다행히 그걸 먹었지. 근데 일단 잡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아주 귀신 같아. 떨어져가지고 이거 봐 내가 잘한다 진짜. 근데 이번엔 도저히 열받아서 손절을 못 치겠더라고. 그냥 기다려봤어 한번. 에이 니 마음대로 이 새끼야.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턴해가지고 올라와서 아주 보여주는 게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짜 기가 막히게 드라마인데. 야 이게 그 다음에 쭉 끄더라고. 그래서 그거 적당히 쭉 하고 이 정도 됐다면 딱 입장하고 끝내지. 그래서 결국 그 15만 원 날린 거 다 메꾸고 한 3만 원 벌고 3만 원 벌고 끝냈어. 그러니까 처음에 5만 원 벌었을 때 그냥 끝내고 잤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건 다행히 이제 메꿨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중간에 막 지옥 2번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니네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에서 왜 갑자기 내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하다가 지금 그 생각 갑자기 난 건데. 이건 기억나지? 이거 T가 뭐지? T가 뭐냐? T. 절대 온도라니까. 저 온도 넣으면 안 돼. 절대 온도를 넣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뭐 이거 자꾸 내가 이걸 써야 된다고 이거. 이 말 하다가 코인 생각이 나. 왜 이런 걸 써야 되게 하냐 이 말이야. 다 똑같은 표현이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둘을 합친 걸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T분의 P분의 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라니까. 단순한 개념이죠. 얘가 2배가 되면 얘가 2분의 1배가 되거나 얘가 2배 됐을 때 네가 2배가 되라 이 말이지. 맞죠? 그러니까 압력이 2배가 됐을 때 온도가 그대로이면서 부피가 변할 수도 있고 부피가 그대로면서 온도가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무작정 외우면 안 된다는 거라고. 개념을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보일 법칙은 반드시 온도가 일정할 때 성립한다고 그랬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온도를 일정하게 잡아버리면 얘네 둘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곱한 값이 일정하다. 보일 법칙이지 뭐. 근데 이제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만 압력이 변했어요. 샤를 법칙을 못 쓰겠어요.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됐지만 그냥 보일 샤를 법칙을 이해하면 된다. 그냥 이거 하나 끝나는 거야.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이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PV equal nRT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기도 하고 실전 문제에서도 잘 나오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좀 첨가를 하고 니네들은 하여튼 지금 보일샤를까지만 잘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만 그대로 분석을 해주면 끝난다고 하는 거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PV 그래프는 보일 법칙에서 보다시피 분명히 보일이 얘기했잖아요. PV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관계야. 그럼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당연히 이 반비례 그래프는 온도가 일정할 때의 그래프겠지. 왜요? 보일 법칙 기본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이 점점점 그린 반비례 그래프는 전부 다 온도가 똑같은 그래프다 라고 얘기하잖아. 제발 좀 기억 좀 해라. 이걸 T1, T2라고 하면 T2가 더 높은 온도다. 같은 부피에서 압력이 높다는 건 온도가 높은 거 아니야? 같은 부피에서 온도가 높다는 건 압력이 높은 거? 그냥 이 식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런 게 어렵나? 그런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A점, B점, C점, D점 뭐라고 해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온도가 전부 T2라는 온도로 똑같다고. 그지? 한번 다시 얘기했어. 그러니까 온도가 변한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는 뜻인데 온도가 안 변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겠지. 그럼 델타 U 항은 0이 되는 거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이건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변해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있는 건데 온도가 변한다는 건 같은 반비례상의 그래프를 벗어났을 때 온도가 변한 거다. 이건 다 같은 온도니까. 이해되지? 제발. 기체가 일을 했어요, 받았어요, 빵이에요 라고 구분하는 건 부피가 즉 가로축으로 왔다 갔다 변했냐만 보면 된다니까. 반비례 그래프상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좌우로 움직였는지 보면 된다고 부피라고 써있잖아. 그럼 기체가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 아니면 한 일이 0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래프로 표현됐을 때 분명히 그래프 아래쪽 면적으로 블라블라 써줄 수 있겠지. 면적이 있다는 것,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좌우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세로로만 움직이면 어떻게 면적이 생기냐고. 어렵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무슨 과정이라고 하면 됩니까? 무엇이 똑같아? 온도가 똑같아. 이거가 온도 똑같은지 설마 알아야 되죠.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는 등적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지금과 또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이 반비례로 따라간다 이거죠. 이것도 등온 과정인데 그렇죠. 등온은 등온인데 조금 상황이 다르지. 얘는 부피가 커지는 등온이고 얘는 부피가 작아지는 등온 과정. 그러니까 부수적인 요소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이것도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부피가 일정하다고 해서 등적이라고 한다. 니네 생각엔 등부라고 하고 싶겠지만 한자로 적이 부피니까 등적 양쪽에 있다. 물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등압 과정. 니네가 봐도 압력이 일정하지 않니? 등압 과정. 그 다음에 하나의 반비례 그래프에서 다른 반비례 그래프 상으로 왔다 갔다 이때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단열 과정이라고. 이게 이제 등압이고. 이것은 단열. 내가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리려다가. 그러니까 간단한 거라고. 등온 과정은 부피가 증가, 한일이랑 W가 플러스. 그치? 한일이랑 W가 플러스. 그 다음에 온도는 변했나 봤더니 온도가 안 변했잖아. 그럼 델타 U는 0. 근데 Q에다가 W가 플러스고 얘가 0이야. 그럼 Q가 플러스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했겠죠. 그치? Q가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열을 흡수했다고 해석한다. 여기 등적이야 얘들아. 부피가 일정하대잖아. 한 일이 없겠죠. W가 없어. 이게 없어. 내부에너지 변화가 있느냐? 그래프를 벗어났냐고 묻는 거라니까. 벗어났네. 근데 아래쪽으로 갔잖아. 그럼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고 W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얘는 0인데 얘가 마이너스라고. 그럼 Q가 마이너스지.
Q가 마이너스라는 건 열을 방출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열을 뱉어냈겠지. 그럼 이제 Q2라고 하죠. 자, 그런 패턴으로 보면 여기 이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해 방출했다. 이건 모를 수가 없겠지? 열을 흡수해 방출했다. 흡수. 여기 저 어떡하지? 불법하네. 저기 시끄러워. 이거 열을 흡수 방출. 델타 U가 어떻게 되지? 델타 U. 내는 얘기했는데도 모르잖아. 신기하지 않아? 델타 U는 빵이지. 왜냐고 묻기만 해야죠. 왜냐고 묻기만 하라고. 지금 여기서 델타 U가 왜 0이에요? 묻기만 하라고요. 던져버릴 테니까. 인간적으로 심한 거 아니냐 이거야. 델타 U는 빵이다. 아우 겨울이 왔네. W는? 마이너스 아닌가? 그럼 Q가 마이너스겠지. 왜요? 아니 저기 식이 써있잖아 저기. 그럼 Q가 마이너스면 뭔데? 방출이겠지. 비슷한 맥락으로 역시 보면 이 과정에서는 이제 열을 흡수할 겁니다. 이게 사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처음 스타트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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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이클을 돈다고. 그게 자동차 피스톤이 한 번 이렇게 꿀렁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건데 한 사이클 동안 이 기체가 한 알짜 일이 얼마냐 보통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렇게 등온 과정을 거쳤을 때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니까 이만큼의 일을 했어. 이 면적만큼 니네가 구할 수 있다면 말이지. 당연히 니네 보고 직접 구하라 하지 않겠지. 적분을 안 쓰니까 얼마다라고 알려줄 거 아니야. 이건 한 일 없죠. 한 일 없죠. 면적이 없으니까. 여기선 일을 받았으니까 이 기체가 알짜배기로 한 일을 물어보면 얘가 받은 일 요만큼 빼야지. 그럼 네가 받았으니까 무슨 말? 네가 에너지 꿀꺽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쓴 에너지가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 네가 한 일을 알짜 일은.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요 면적, 요렇게 생긴 요 면적을 구하면 그게 알짜배기 한 일이 되는 거지. 한 순환 과정 동안. 등압 과정이야. 압력이 일정해. 무슨 말? 피스톤이 서서히 움직였나? 피스톤이 서서히 움직여. 이게 이제 압력이 일정한 채로 움직인다. 등압 과정이라는 뜻이야.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가 0인 등속 운동을 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서서히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한일 W는 플러스. 기체 내부 에너지 변했나 안 변했나?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변했냐고. 반비례 그래프를 벗어났냐고. 벗어났잖아.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라고. 그럼 Q는 무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에서 무조건 열을 흡수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건 단열 과정이라고 알려줬잖아. 단열이면 Q가 0이야. Q가 0. 근데 이 일을 했잖아. 이 일을 부피가 증가했잖아 이거. W 플러스. 그럼 델타는 무조건 마이너스겠지. 근데 보다시피 어때? 높은 반비례 그래프에서 낮은 반비례로 갈아탔잖아. 그러니까 온도 떨어진 거지. 정말 눈끝만큼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이 여기 왼쪽에서는 이 개념, 그죠? 오른쪽에서는 이 그래프. 요 두 개면 90%의 문제를 푼다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라. 이걸 잠깐 끊고 가야 돼. 끊고 싶지 않은데 시간이 참. 그러네. 어? 맨날 저 휴대폰 찍다가